박수! 소리 질러 김문수! 네,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은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와 함성으로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김문수가 해내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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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살릴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 바로 김문수 김문수를 외쳐주시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김문수! 우리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명분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정정당당 대통령, 정명결백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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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의 아버지 김문수 후보입니다. 우리 하주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지하철 3호선 대한민국 GTX 아버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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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우리 파주에 GTX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GTX를 전국으로 전파시킬 대한민국 GTX의 아버지입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한길용 위원장님, 다음에는 꼭 당선시켜 주시죠? 제가 GTX를 해도 소용없고, 또 여기 운정 신도시 하는데도 제가 스마트 시티 하는데도 여러 분 와서 보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너무 어려운 건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못한 점도 많기 때문에 다시 완성하고 새로 잘 해보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큰 절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죠? 저희들이 큰 절로 같이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더 나은 곳에서 더 뜨겁게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를 외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나경원 선거대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양양자 선거대책위원장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그
이현승 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천에서 이만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동 안동이 하나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 박준범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규택 의원님은 여주 국회의원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전직입니다. 우리 이규택 의원님은 아주 색소폰을 잘 부시는데 오늘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으면 한곡 선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GTX 편리하죠? 파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뭐 별로 그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별론데, 사실 이 GTX는 경기도의 교통을 제가 도지사 하면서 뻥 뚫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 교통을 뻥 뚫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뻥 뚫을 거냐? 그때까지는 답이 없었는데 도지사가 돼가지고 쭉 제가 전문가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지하철, 고속철, 지하 50m 있도록 내려가는 지하의 고속철도를 뚫는 것이 가장 뻥 뚫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하 50m 이하에서 뚫는 북착 기술입니다. DTM이라고 아주 이렇게 빙 돌면서 그냥 위에서부터 땅을 절개 겉에서 이렇게 절개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50m 밑에서 쭉 뒤로 그거지 하듯이 뒤로 흙을 파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 기계는 스위스에서 개발했는데, 이 기계가 뚫는 시공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고 스위스에서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스위스나 우리나라가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 터널을 뚫을 때 이 기계가 최고인데, 이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이 BTM 그 기술 자체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토목 기술, 도시 계획, 또 다리를 놓는 교각이라고 다리 놓는 기술, 이런 뿐만 아니라 철도 중에서 철도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차량 기술입니다. 차량은 180m 고속도로로 지하를 뚫고 나가는 그 고속철도 차량 기술이 현대에 있는 계열의 로템부터 시작해서 차량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우리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궤도, 밑에 철로가 염새가 많으면 드글드글하고 이래서 승차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쭉 이으면서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게 늘어나지 않고, 만약 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늘어나 버리면은 궤도가 굽어가지고 이 차량이 이탈합니다.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호기술인데요. 고속철도로 달리기 때문에 앞에 보기 전에 미리 어디 무슨 지상물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호기술 세 개가 중요한 기술인데, 이 세 부분에서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GTX를 시작을 하고 동탄에서 착공을 한 다음에 제가 도지사를 그만뒀는데, 그 착공한 것이 지금 무려 제가 7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8년 됐죠. 이렇게 18년이나 걸렸는데 이제 겨우 여기까지 운전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역에서 삼성역을 거쳐서 수서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요 구간 정거장 역 삼성역 하나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역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늦어졌느냐? 그게 바로 지금 코엑스 앞에 보면은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이 한전부지에 거기 밑에 그 코엑스 밑에 한전부지 거기에 역이 있는데, 이 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환승역. 그러니까 환승역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는 제일 밑에 50m 지하철이 이 GTX 지나가고 그 위로는 또 지하철 9호선부터 그 2호선 그 다음에 그 위로 버스 정거장, 택시 정거장, 택시 환승, 그래서 수직적으로 환승역을 만들고 나머지 쇼핑센터 같은 거 이런 걸 쫙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렵기도 하지만 서울시장하고 그때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 서울시장은 이렇게 개발하는 걸 전부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삽질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삽질하면 그냥 두자는 주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뭘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땅 못 파게 하고 공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환경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계속 변경하라 이래서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역 하나 때문에 그런 수직 환승 시설을 하는데 이 GTX A 노선 중에 최대입니다. 거기가 삼성역이 승하차 인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져 가지고 앞으로 한 3년 더 걸린다 그러는데 이걸 제가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통이 복지지요. 파주 시민 여러분 아시죠? 서울역까지 가는데 1시간에 가는 거하고 지금 22분 만에 도착하는 거하고 그럼 나머지 한 30분은 그냥 생활에 그만큼 좋잖아. 왕복하면은 1시간은 하루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 버는 돈으로 따지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복지다 맞죠? 바로 여러분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GTX를 더 빨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면서도 값싸게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런데 이게 또 전번에 제가 이 파주로 오니까 자기 그 아파트 옆으로 그 GTX 노선이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흔들리고 이렇지 않는다. 괜찮죠?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 왜? 밑에 파는 뭐 두더지가 밑에 파고 들어가면 싱크홀이 일어난다든지 진동이 생긴다든지 뭐 공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요 교통 기술, 이 굴착 기술, 이 철도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이 건축, 철도, 터널 기술, 모든 기술이 세계적인 최고 수준이니까 여러분 믿고 이 GTX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GTX 할 때는 다 반대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지하에 많이 내려가서 땅을 그래 파재끼면 이 땅이 꺼져가지고 되느냐? 서울시에서도 다 반대했어요. 서울시도 그때도 시장이 우리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밑으로 지나가면 서울역 밑으로 지나가면 서울시의 기존에 있는 건물이 금이 간다든지 또 그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냐? 어떡 없죠? 어떡 없어요. 지하 50m 내려가면 전부 그 바위인데 화강암 바위가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튼튼해요. 그런데 그런 불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불 나면 어떻게 하냐? 불 나면 언제 나오냐? 예피가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그 지하로 많이 내려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물이 샌다든지 누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습기도 차고 있잖아요. 지금 습기 차는 거 여러분 못 봤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GTX 배우러 옵니다. 지금 철도 전문가,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거를 해서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딱 적합해요.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땅이 많은 데 같으면 못해요.
지하로 팔 필요 없잖아. 그 땅 위에다가 철도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왕의 도시가 인구밀도 좁은데 세계적인 과밀 상태에서 기존의 많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 외에는 가장 보상금 없이 값싸게 안전하게 이렇게 철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명을 해낸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저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교통 전문가, 철도 전문가, 터널 전문가, 건설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의 한 1년 이상 우리가 논의하고 또 건설회사하고 1년 이상 또 회의를 하고 근데 다들 서울은 수지가 맞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자. 이래 돼서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우리가 해도 경기도가 했는데 국토부에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돼. 왜? 우리 GTX는 서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돌아다니면 제가 도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시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국토부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막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한참 늦어졌어요. 국토부에서도 그거는 말이 되느냐? 그 지하철은 좋은데 그 밑으로 파가지고 괜찮냐?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기자분들을 모셨어요. 기자분들 중에 이 교통 도시계획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시고 전문적인 기자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모스크바 지하철은 지하 100m가 됩니다. 훨씬 더 깊은데 그런데 지금 1930년 40년대에 만드는 그 지하철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소련의 토목 건설 또 척도 기술보다는 훨씬 우리가 더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가보고 파리에 RER이라고 해서 파리 외곽을 돌아 RER 그리고 런던에서부터 유럽 벨기에로 오는 지하 터널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간 영국 런던에서부터 바로 바다 도브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벨기에로 오는 그런 척도부터 뉴욕 척도, 동경 척도 전부 다 동경의 해저철도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다녀가 보니까 기자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제는 잘못된 이야기는 이게 아니다고 써줬습니다. 기자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가짜 뉴스는 해롭지만은 이렇게 허황한 유언비어나 말이 안 되는 불신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언론이 보도해주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아래서는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제대로 올바른 보도를 해줘야만 유언비어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후보는 안에 방탄 조끼를 입었다. 저는 이거 뭐 팔딱 벗어 보여주는 거 조끼 없는 거 같죠? 저는 조끼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여기 방탄 유리를 앞에 쳐놓고 유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연설한다는데 유리 안에 들어가서 이 연설하는 거 이거는 뭐 국민들하고 이 유리가 앞에 막아가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돼. 가뜩이나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더운데 조끼 입고 또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유시하는 이런 것보다야 차라리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안 좋겠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저는 감옥을 2번 갔어요.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만고에 방탄조끼 입을 필요도 없고 방탄 유리도 필요 없고 제 아내가 돈 가져오라 소리도 안 하고 법인카드 긁을 필요도 없고 뭐 일제 샴푸 쓸 필요도 없고 망고에 편해요. 또 감옥에 앉아서.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제일 편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감옥! 죄가 많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
우리 국가가 교도관들까지 다 배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방탄을 해줍니다. 감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근데 지금 방탄 입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원장하고 대법관들이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의사실 유포는 유권자를 속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어요. 그건 아마 우리 나경원 의원 가실 뻔했나 판사님이 가실 뻔했나. 이거 뭐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상 의사실 유포 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국회 요 공직선거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고 올해에 방망이만 때리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법은 바로 범죄자가 자기 범죄, 예를 들면 제가 절도를 했다면 절도죄를 헌법에서 없애버려요.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바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받는 사람이 그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지금 13명입니다. 근데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또 대법원 재판이 마음에 안 들 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또 받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3심이 아니라 4심까지 하겠다. 이런 방탄입법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전 세계 이런 방탄입법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합니다. 저는 이런 방탄독재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가 국민이 심판합니다. 언제 심판합니까? 6월 3일 어떻게 심판합니까? 어디 2번 이 방탄 후보를 찍어야 됩니까? 깨끗한 후보를 찍어야 됩니까? 깨끗한 후보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의 깨끗한 표를 그 방탄 후보에게 찍어주면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로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도 또 파주의 LG, LCD와 거기에 있는 외국인 기업도 많이 왔는데 그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 평택 오덕신도시의 반도체 공장 120만 평 세계 최대입니다. 그것도 제가 외국 간다는 걸 잡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좀 땅을 사게 줬습니다. 땅을 사게 줘서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주저앉혀가지고 지금 우리 평택의 고덕 3단 잘 돌아가고 있죠. LG, LCD 요즘 조금 어려운 게 있죠. 그래도 제가 여기 파주에 택시 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파주에서 택시 타는 사람 중에 거의 절반이 LG, LCD 사람이더라고요. 그만큼 거기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택시를 타고 약간 여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주에는 일자리가 많은 그런 파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기 보면 아울렛도 많이 있고 좋은 백화점 아울렛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경기도지사라면서 경기도는 땅이 넓고 또 교통이 좋은 데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야외에 나오면서 이런 쇼핑을 하고 여기 와서 영화도 보고 또 파주 출판단지처럼 저렇게 좋은 문화 단지가 있고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그 해외에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첼시 아울렛 이런 것들 전부 유치를 해서 경기도 곳곳에 있는데 파주도 지금 그런 면에서 쇼핑하기 아주 좋은 데죠. 해외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사람들도 이 파주까지 쇼핑하러 오죠.
또 판문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문점, 임진강 이거 지금 제가 임진강에서도 우리 임진강에 수영대회도 여러 가지 제가 임진강 안에서 수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임진강 또 여기 우리 바로 파주의 모든 것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JSA 이런 것들 전부 다 관광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 우리 임진강 넘어 있는 거기도 우리 경기도가 일부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숙박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꿈도 키우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 파주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장당콩만 좋은 것이 아니라 파주 인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항상 통일을 바라보면서 항상 북한의 깜깜한 어둠을 바라보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파주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예! 미군기지가 지금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미군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파주를 더 평화의 도시, 그리고 더 일자리 많은 도시, 더 멋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평화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미군이 없으면은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9년에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리고 1950년 1년이 안 돼가 바로 6.25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75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또 원자폭탄 또 가졌겠다, 자기들 여러가지 적화 야욕을 가지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중국도 지금 서해에 무슨 구조물을 만들고 이러는데 중국도 호시탐탐 자기들은 여러가지 서해 공정, 동북 공정, 이렇게 김치도 자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하는 것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라야 중국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겠죠? 예! 우리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트럼프가 대통령! 관세 많이 내라 그런데 관세도 제가 당선되면 바로 트럼프를 만나서 이 관세도요, 우리나라는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선에서 보셨지만 미국은 배를 만드는 능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설계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른 용접하고 이런 거는 중국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배를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에 있는 하나 오션이 바로 필라델피아에 가서 미국 해군기지에 정비도 해주고 배도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GM이나 이런 걸 능가하고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도 우리나라가 T-50 고등훈련기 이런 것들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라든지 수리온 헬기, 이 비행기 이런 것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파주에 있는 LG LCD 가전제품, TV, 냉장고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최전방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죠?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의 땅은 위험한 것 같지만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유의 최전쟁기지 맞죠? 나머지는 다 공산당이 많고 아직까지는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태평양에서 가장 발전되고, 여기 보니까 육사 구국 동지에도 오시고 또 뭐 해병대도 오시고 또 육군 3사관 학교도 오시고 또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K방산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에게는 없어서 안 될 나라 맞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이 관세 30%, 2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좋지만 당신의 나라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파주하고 또 달라요. 엄청 크고 잘 지어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럼 800만 평이 넘어요. 여기 운정 신도시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이 땅에, 그리고 비행장도 지금 우리 송탄 오산 비행장이라고 하죠. 미군 7공군 사령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미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동맹이고, 중국을 당해서는 최전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첨단 기술과 제조 능력과 가장 강력한 우리 애국심을 가지고 또 미국에 대해서 동맹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믿을 만한 미국의 친구